남북한 어린이 말모이 우리 기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까? 근데 여기 제목부터가 저는 조금 여기 궁금했는데 남북한 어린이는 이해되는데 말모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 말모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겠어서요.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의 제목이 왜 말모이 같대? 북한의 특징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북한의 특징에 대해서 쓴 건가? 이 책이 북한의 특징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네, 퐁퐁이 떡이나 아니면은 뭐 즉석국수 뭐 그런 거 더 있잖아요. 어.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이 뭐야? 음, 이 나와 있는 것들의 공통점. 다 한글로 써져 있는 것 같은데. 한글로 써 있다. 자, 우리나라는 영어가 섞여 있는 거가 많은데, 북한은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말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자, 5쪽 보겠습니다. 5쪽? 5쪽. 5쪽에 밑에서 일곱째 줄, 거기 한번 읽어볼까? 우리는 어린이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또 통일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이 관련된 어휘를 위주로 살필 때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북한말과 북한의 소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낱말 중에서 어린이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북한말을 중심으로 표제어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한경도나 평안도 지방에 고유한 말이 있었으나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잘 쓰지 않은 우리말을 찾아 살피기도 했습니다. 계속. 각 부에서 소개하는 북한말은 학년별 눈높이를 고려해 분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 2학년 어린이들이 눈높이를 고려해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초등학교 생활과 관련된 말을 주로 다루었고, 그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러면 공통점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야? 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린이들? 어린이들의 이제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 등을 이제 여기다 쓴 것 같아요. 어린이 일상생활 알려주려고 쓴 책이다 이 책이. 네? 어린이들 일상생활 알려주려고 쓴 책이라고.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뭐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면 다시 한번 교육과정?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5쪽에 여섯째 줄 마지막부터 전체적으로 들고 보자. 전체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어휘를 위주로 살피되 여기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북한말과 북한의 소학교 교과서에서 수록된 낱말 중에서 어린이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북한말을 중심으로 표제어를 선정하였습니다. 뭐에 관한 거라는 거야? 북한말을 중심으로 표제어를 선정하였습니다. 뭐에 관한 거라는 거야? 네? 뭐에 관한 거라는 거야 이 책은? 북한말이요. 응. 어? 어린이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북한말을 중심으로 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제목이 뭐야? 아, 그래서 말모이구나. 말모이가 뭘 것 같아? 북한말이요? 응? 뭐라고? 북한말을 말모이로 바꿔서 남, 말한 거 아니에요. 남북한 어린이. 말모이인데 말모이가 북한 말이야? 그럼 남북한 어린이 북한 말이야? 응? 너가 지금 남북한 어린이 말모이인데 말모이 뜻이 궁금하다고 해서 남북한 어린이는 알겠다고 했잖아. 네. 말모이를 모른다고 했는데 말모이가 북한 말이면 남북한 어린이 북한 말이냐고. 이 책이. 남북한 어린이, 그건 남북한 어린이의 여기 공통점과 차이점인가? 말모이가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남북한 어린이의 공통점 차이점이라고. 이 책이 뭐에 관해서 나온 책이라고 그랬어. 일상생활? 이 책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책이라고. 조그맣 거는 너는 일상생활이라고 안 했잖아. 이 책이 뭐에 관해 나오는 책이라고. 북한말을 중심으로.
그래. 그러면 말모이는 말모이라는 말을 보면 자, 요거 갖고 이제 어떤 추측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말모이라는 말은 온결로 말하면 국어사전, 낱말사전, 말을 모아놓은 거, 말을 모아놨다고. 말 모음집. 그럼 북한 말의 모음집인 거예요? 북한 말을 모은 거?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니까 북한 말을 소개해놓고 북한 말을 모아놨잖아. 이 책의 구성이. 네. 그러면서 그 단지 북한 말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북한 말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제 북한 말의 뜻을 이제 남한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북한 말의 뜻을 남한 말로 알려주는 거에만 끝쳐? 북한 말은 남한 말로 이거다라고만 이렇게 딱 나오고 끝나. 이 책이 보니까 내용 읽어보니까. 아, 그것도 있고, 음. 이제 또 이제 북한의 여러 이제 생활 뭐 그런 것도 나타나 있는 거 같고. 근데 북한의 생활을 그냥 알려주는, 북한의 생활을 그냥 알려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북한의 생활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북한의 이제 중심적이나 아니면은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 뭘 통해서인가? 뭘 통해서? 뭐가, 남한 말로? 어? 뭘 이제 가지고? 북한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생활인 아니면은 말 이제 남한 말로 바꿔서 뜻을 정리해 주고 뭐 그런 거? 자, 보겠습니다. 여기 몇 쪽이냐면 13쪽. 뭐가 나와? 13쪽에. 13쪽에 음. 14쪽이 아니면 13쪽이에요? 13쪽이요? 13쪽에 뭐가 나와? 14쪽이라고요, 페이지가? 13쪽. 13쪽 깼고 해요? 말모이 깨꼬해요. 하나 깼고요? 깨꼬해요네, 깨꼬해요. 어? 자, 그 다음에, 어, 14, 15, 15쪽에 보면, 이제 새학년 개막일 나도의 학생 그런 게 나오는데. 태학년 개막일이라고 그러고, 그걸 남한에서는, 이제 입학일이라고 해요. 그럼 새학년 개막일이 입학일이다라고 끝났어?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도 밑에 여기 나오는데.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야? 북한 어린이 1년 동안 유치원을 다니는 7살 되고, 그 다음에 소학교 입학하는데, 그날 이제 새학년 개막일이라고 부른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에 대해 설명 주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 단지 그거에 대한 내용만 나와? 소학년 5학년까지 있어요. 또 입학일 때 만난 담임쌤과 졸업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데요. 이게 북한에 이제 학교 몇 년 동안 다니거나 아니면은 몇 학년까지 있나 뭐 그런 것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 어,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럼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북한의 세부, 북한의 이제 말을 이제 남한으로 다시 해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하는 거? 음. 이 책의 특징은 북한 말을 중심으로 그 말과 관련된 북한 사람들의 특징? 특징, 생활 모습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지. 그래서 이 책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어. 하나는 뭐? 북한 말? 북한 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한 마리 토끼야. 또 한 가지는 그 북한 말에 담긴 이제 북한 사람들의 특징? 그렇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생활 모습들, 북한 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책의 특징 아니야. 그럼 왜 이런 책을 기범이가 북한에 살지도 않는데 도대체 기범이가 이런 책을 왜 읽어야 돼? 그래도 여기 앞에 보면은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 선행합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음, 이제 만약에 통일이라도 되면은 북한에 대한 문화를 존중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또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국은 남북한이 언젠가는 한민족 한결이로서 통일의 대상이다. 그러면 한민족 한결이라면 서로의 언어가 통해야 될 거고, 그런데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해서
그런 언어와 생활의 다른 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말모이가 이제 뭔지 알겠어? 네. 말모이는 사실은 말모이라는 영화 제목도 영화도 있었는데 영화도 있어요? 말모이라는 영화 지금도 있어요? 뭐 찾아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있겠지. 말모이라는 영화가 아, 조선어학회라고 일제시대 때 한글을 연구하던 조선어학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한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그래서 이제 실제 있었던 조선어학회 그 주시경 쌤을 비롯해서 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이 조선어학회 분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이제 그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말을 막 모았었어. 말을 막 모았어서 이런 그 국어 사전을 그 당시에 이제 말모이라고 했었는데 그거에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남북한 어린이 말모이라는 이런 식의 책 제목을 정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무슨 얘기할 거야? 그 다음은 이제 북한 말이 근데 아까 먼저 말했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언어 중에 영어가 섞인 말이 좀 많잖아요. 막 아이스크림이나 피자, 햄버거 그런 말을 영어가 섞였는데 흔히 사용하잖아요. 근데 북한 말은 근데 그런 걸 이제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말하니까 음, 좀 신기해서요. 그래서 막 예를 들자면 이제 뒤쪽에 보면은 뒤쪽 여기 그 멕시코를 맥디고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여기 114, 115쪽이요. 막 이제 헝가리, 터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멕시코를 이제 조금 한국말처럼 이제 번역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제 순우리말을 사용하니까 이제 여기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말을 사용하지만 이제 여기 이런 좀 영어가 섞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북한은 이제 거의 한국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는 차이점을 느꼈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차이에 대해서 그냥 차이가 있다는 거로 뜻하는 거야? 아니면 기범이의 평가는 어때요? 평가. 그런 간의 방침에 대해서 기범이는 어떤 평가를 내리냐고. 뭐랄까, 여기 북한은 그래도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지. 근데 아까 여기서 말했던 메이꼬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는 자, 115쪽에 좀 다른 이유야. 아까 기범이가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장에 보면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들은 그 지금 114쪽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아랍 추장국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 정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그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115쪽에 나와. 왜 남한에서 부르는 이름과 일곱 지역이 연방을 결성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추장국이라고 말한다고. 그거는 우리말로 바꿔서 부르는 게 맞아. 그거는 그 한 예만. 근데 나머지는 우리말로 바꿔서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우리와 발음이 다른 거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115조 읽어보면. 이제 북한에선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을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나왔던 아라 추장국처럼요. 다른 방식이 뭐냐고. 이제 주로 러시아의 발음이나 해당 국가의 발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언뜻 들어서는 어느 나라 말을 하는지 알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치? 왼쪽 그림을 보면 비슷하지 않은 다른 힘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발음이 주로 어느 나라식 발음을 딴 거야? 미국이요. 미국식 영어 발음을 딴 거야, 우리나라. 근데 북한은 각 나라의 발음을 이제 따가지고 말하니까 여기 이제 언뜻 보면 이제 어느 나라 말인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두 가지. 하나는 어디?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을 따다가 자기들도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나라 발음 그대로 갖다가
따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쵸. 우리나라는 그런데 영어식으로 주로 써. 음, 그러면 기범이가 봤을 때 어느 어떻게 불러준다 생각해? 물론 순 우리말로 쓴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각 나라의 발음을 이제 북한은 러시아어를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각 나라의 이름을 따로따로 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와 반대로 한계를 오직 기준으로 삼아서 말하니까, 여기 북한은 그러면 좀 더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말식으로 또는 영어식으로 또는 러시아식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발음 그대로 불러주는 방법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 어,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이잖아, 한국. 응, 근데 영어로는 한국이 아니라 뭐야? 코리아, 코리아라고 부르잖아. 그럼 우리 외국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 코리아라고 불러주는 게 좋겠어? 한국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겠어? 코리아. 코리아라고 불러주는 게 좋겠어? 기범이는?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럼 그 다른 나라들도 역시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중국이라고 그럴까? 아니요. 안 한다면 중국이라 안 한단 말이에요. 차이니? 아, 차이나, 차이나, 뭐, 차이니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중국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차이나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고민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왜 북한은 러시아식 발음을 많이 써? 왜냐면은, 이게, 일단은 나만, 여기 먼저 일단 설명해도 돼요? 여기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러시아가 최초의 공산이나 아니면 사회주의에 대해서 냈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남한은 이제 민주주의니까, 이제 민주주의인 이제 미국은 이제 남한을 했으니까, 남한은 이제 민주주의 미국 방식으로 하고, 이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발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군해 오고, 러시아지, 옛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고,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현재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언어에서도 북한은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나라는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그 말을 통해서도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들, 역사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 터키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터키라 안 부르고 우리나라도 뭐라 불러? 네? 터키라고 안 부르고 이제 뭐라 불러? 튀르키예. 튀르키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북한은 처음부터 튀르키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은 터키라고 해서 부르다가 이제서야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또 차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튀르키예 그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불러줄 거야 북한 같은 거. 어. 자, 또 음, 그 다음에는, 어, 96하고 97페이지가 조금 인상 깊었어요. 96, 97페이지. 네. 왜냐면은, 일 없습니다는, 우리 남한 말로는, 여기 뭐, 일 없다, 뭐 하지 마라, 뭐 그러는 것 같다고 느끼잖아요. 불쾌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말로는 괜찮다고 느끼니까 조금 미묘해서요, 기분이. 그래서 일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일 없습니다라면 우리말로 그냥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 근데 북한 말에서는 일 없습니다가 할 일 없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 뭐야? 괜찮습니다라고 어떤 경우에 쓰는 거야? 이제 괜찮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거야?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도와줄까 그러다가 일 없다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럼 거절이지, 거절. 거절, 거절, 거절. 그죠? 그래서 요즘 숙제가 많아 바쁘지?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안 바쁩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야. 결국 거의 거절과 부정의 의미. 그런 뜻으로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일 없습니다. 그럼 그거 뭐야? 상황에 따라 뜻이 조금 달라지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일 없습니다. 그럼 그거 무슨 뜻이냐고.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라고 잠깐 들어도 될까요? 일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허용의 의미, 괜찮아요. 들어오세요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어휘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이 서로 큰 틀에서 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디테일하게 이런 소통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그 다음은 이제 보면은 북한은 소년 궁전이나 아니면은 방과 후에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소년단이나.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북한은 따로 방과 후에 이제 학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우리 남한은 방과 후에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요즘은 많이 학원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 같아요. 네? 왜, 그런- 뭐라고요? 왜 그런 거 같냐고.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도 혹시 소련 궁전이나 아니면 소련단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뭐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남한과 북한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남한은 개인을 중요시 여겨요. 개인. 그리고 남한은 자유로운 경쟁을 중요시 여겨요. 아,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학교 교육은 공교육이에요. 그 외에 이른바 사교육. 사교육 기관이 자기가 세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걸 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또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 발달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아, 전체를 중요시 전체. 다 같이 협동 이런 걸 중요시 여겨요. 근데 남한이 이렇게 경쟁을 중요시 여긴다면 북한은 협력과 협동을 더 중요시 여긴다. 사회주의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 서비스를 제공을 해.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사적인 영역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학원, 이런 사교육,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북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역시 북한의 어떤 그런 사회체제와 남한의 사회체제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우리나라도 사실 그 조선소년단 같은 단체가 있긴 하지. 뭐, 뭐, 예를 들자면, 그런 학교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뭐 있어? 어떤 단체? 저 대덕초등학교 다니는데요. 초등학교에 이런 조선소년단 같은 단체가 없어? 동아리반 뭐 그런 게 조금 있긴 해요. 동아리방도 있을 고 아니면 컵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해양소년단 이런 거 없어? 학교 그런 거는 딱히 없는데. 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큰 학교는 소년단이나 소년궁전처럼 뭐 다른 조금 더 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북한은 소년궁전이나 소년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좀 더 규모가 크다고 이 책에서는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는 보이스카우트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어서 컵스카우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런 옷 입고 이렇게 활동하는 애들 없어 내 학교에? 아, 여기 아, 없긴 한데, 여기, 근데, 어. 근데 무슨 뭐 스카우트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활동 같은 거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대전 탐사대라는 무슨 활동 같은 걸 제가 조금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전에 이제 여러 문화재를 이제, 많은 애들이랑 같이 관광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컵스카우트랑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해양수영단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스카우트, 응, 그쵸. 그냥 이런 걸스카우트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소년단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 보면은 요 어, 조선소년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차이는 조선소년단이 상대적으로 좀 정치적인 데 비해서 우리 여기는 컵스카우트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은 그런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 해보세요? 음,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북한의 학교 생활에 관한 건데, 몇 페이지였냐면, 그 북한에서 이제, 그 북한 학교 생활 부분인데, 몇 페이지였더라? 어디? 음, 몇 페이지인지 잠깐만 찾아볼게요. 어디 갔지? 여기 토요일은 호상 비판의 날 부분이요. 쪽? 네, 토요일은 호상 비판의 날 90쪽, 91쪽 페이지요. 그래서 이게 왜? 호상 비판이 이제 남한으로 말하면 상호 비판이니까 음, 여기 나오면 이제 자기의 잘못 또는 남의 잘못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북한에 살았더라면은 여기 제가 예전에 3학년 때 학교에서 잠깐 딴짓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호상 비판의 날이 있었더라면은 아무래도 그때 그렇게 살짝 딴 생각을 했다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음. 근데 너가 스스로 말하는 건 호상 비판이라고 안 하는데? 여기 생활총화. 그러니까 생활총화에서 너가 너 스스로 내가 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건 그건 호상 비판 아니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그게 자아 비판이고 호상 비판 헷갈렸어, 잠깐. 어. 자, 호상 비판은 뭐야? 남을 이제 꾸짖는 거, 남을 비판하는 시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어,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는 건 좋은 활동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이제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신의 잘못을 이제 남의 아이들이 이제 다 꼬집꼬집 말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호상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호상이라고 안 하고 상호 간에 잘 지내자라고 해서 상호라는 말을 써. 서로 서로. 근데 북한에서는 상호라고 안 하고 뒤집어서 호상이라고 해, 호상. 그게 서로 서로라는 뜻이야. 호상 비판은 서로 서로의 잘못을 충고해주는, 비판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비판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대중들에게 고백하는 게 자아 비판인데, 그러면 호상 비판 말고 자아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자아 비판에서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좀 좋기도 하겠지만 여기 이제 다른 아이들이 어머 쟤는 왜 저런 짓을 하니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계속 그런 걸 말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여기 뭘 말하지 하면서 약간 학교 다니기가 무서워질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세 가지 낱말, 호상 비판, 자아 비판, 그다음에 생활 총화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모여서 돌아보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생활 총화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이러한 모습,
것들이 그 너무 이렇게 서로를 감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사상 교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체제의 결속을 다지고 주민들이 어쨌든 뭐 딴 데 눈 안 돌리고 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데 비해서 아까 기범이가 우려했던 대로 서로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또 자긍심도 떨어지고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서로를 감시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또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즉석국수에 즉석국수. 이제 70페이지, 71페이지에 꼬불꼬불 맞춰온 즉석국수요. 왜?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라면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 끓이고 몇 분 기다리면 완성이니까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라면을 뭐라 부른다고? 꼬부랑 국수나 즉석국수. 호불한 국수나 즉석국수라고 그러고 컵라면은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컵라면을 뭐라 불러? 네? 컵라면은 즉석국수요. 컵라면은 그냥 즉석국수가 아닌데? 컵, 컵라면이요? 음. 이 컵라면은 북한 말로 하면 꼬부랑 국수인가? 나왔잖아, 책에. 즉석국수? 그릇 즉석국수. 그렇지. 그릇 즉석국수 또는 봉지 그릇 봉지 즉석국수 이 부분.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살려서 하려고 노력한 그런 북한 언어의 특징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자주성을 상당히 강해요. 자주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주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말도 되도록이면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하지 말자. 외래어 외국어를 다 우리말로 바꿔서 사용하자라는 랑 비슷한 거.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와 혼용해서 영어와 섞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야, 오늘 레슨 받으러 갈 날인데, 너희 레슨 받을 때 뭐 페이는 얼마나 내니? 뭐 이런 식으로. 뭐 레슨을 받는다고 페이를 낸다. 다 그냥 외국어 또 외래어를 그냥 갖다가 쓰기 때문에 우리말이 북한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아듣기 힘들다는 거야. 우리말에 외래어 외국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또한 러시아어 배우니까 이제 민주주의적인 미국의 말은 또 안 배우잖아요. 음. 반면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제 북한이 우리식의 언어로 다른 북한의 고유어 또는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의 주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북한의 언어를 이렇게 바꿔 쓰다 보니까 남북한 사이에 그 언어가 그리고 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간극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또 음, 그 다음에 바로 거의 앞장인 74, 75페이지요. 뭐,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떡볶이하고 두부밥하고 핫도그 밥만두 등이 나왔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핫도그 외에는 거의 다 우리나라 음식이기도 하니까 확실히 북한의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제 자기 민족에 대한 만족성 뭐 그런 게 강하다고 다시 느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놀랍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묵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어묵을 보고 북한에서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물고기 떡이요. 물고기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묵을 물고기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어묵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 영어로 아니 일본어로 오뎅? 오뎅이죠. 오뎅은 일본식 발음, 일본식 발음. 근데 그걸 우리식 발음을 하면 어묵이고 이걸 다시 이제 여기서는 물고기 떡이라는 말로 어묵이 한자어야 한자어. 그러니까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물고기 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조고기밥은 뭐야?
어, 인조 고기밥은 이제 길거리 음식인데, 이제 여기 기름을 짜고 남은 콩찌꺼기를 반죽해서 만든 인조고기를 이제 널찍한 어묵과 무척 비슷하게 생겼다고도 나와 있어요. 콩찌꺼기로 반죽해서 만든 인조고기에서 실제로 요즘에 비건용으로 비건이 뭔지 알아? 근데 뭐 비건이 뭐야? 이제 환경 보호적으로 이제 채소를 만들어서 약간의 이제 향을 더하고 그걸로 이제 고기를 만드는 채식주의 하는 채식주의. 비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데 고기 맛을 내는 그런 식품을 만들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야. 고기는 안 들어갔지. 요즘은 요즘은 이제 채소를 이제 비건으로 이제 콩고기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고기를 개량해가지고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인조고기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 바로 앞에 이제 76, 70페이지, 77페이지에 가는 벨과 굵은 벨 부분이요. 음, 가는 벨은 뭐고 굵은 벨은 뭐야? 이제 벨은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종이라고 저도 처음에 착각을 했는데 창자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가는 벨은 이제 여기 소장 부분, 굵은 벨은 이제 그 대장 부분이요. 손주머니. 굵은 벨, 가는 벨. 손주머니. 숨주머니는 이제 폐 부분. 해고. 뭐, 아래 우디는 이제 아랫니빨, 여기 위에니빨.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는 배알도 없냐, 벨도 없냐, 벨이 꼬였다. 라고 말할 때 그 벨이 바로 창자. 창자를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굵은 벨은 대창자고, 가는 벨은 소창자고.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유명한 보면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여기 남한에서는 이제 막 우리 부분을 이제 여기 우리 몸속 장기 중에 몇몇 부분들은 이제 약간의 영어를 조금 섞여서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지만 북한은 이렇게 순 우리말로 이렇게 한 번 더 영어를 넣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렇지, 그렇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쪽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자율성을 잘 지켜서 뛰어나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런 폐쇄적이다. 세계화 시대 속에 세계 싸움과 어울리고 더 활발하게 교류하기 위해서는 더 문호를 개방해서 그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음, 그 다음은 이제, 아,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에 창기가 좀 바빠서 이만 부분이요. 왜 여기? 왜냐면 여기에서 바쁘다가 이제 우리 남한에서도 자주 쓰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 바쁘다도 자주 쓰긴 하지만 다른 뜻으로 이제 말하니까 조금 신기해서요. 어, 바쁘다라는 거는 일이 많다. 일이 많아서 서둘러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바쁘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바쁘다는 의미가 무슨 뜻? 딴 겨를이 없다나 참기 어렵다요. 그렇지. 힘에 부치거나 참기 어렵다는 뜻으로 할 때, 그때 이제 바쁘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기 때문에 또 바쁘다는 의미를 쓰는 그 상황의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뜻을 몰랐다면은 조금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안 됐다라는 표현도 우리말로는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비해서 어, 북한은 어떤 경우를 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쓴다고 해요. 말로 하면 그 뭐, 미안하고 아니면은 마음이 얹혔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할 때 안 됐습니다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 우리말로는 그 상황에서 우리말로는 우리말로는 이제 위로해주는 말이에요. 처지가 가엾을 때. 뭐라고 위로해 주자고 말을 해보라고 직접. 너 처지가 안 안 됐다 표현 역시 비슷한데 상대방의 처지가 가엾어 위로할 때 주로 쓰는 좋아. 표현이요. 이범아, 네?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선생님이 묻는 말을 재발해줘. 선생님이 묻는 말에 어울리는 대답을 해줘. 근데 지금 기범이는 선생님이 묻는 말에 어울리는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범이가 그냥 정해진 말을 그냥 막 하고 있어. 선생님이 지금 뭐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기범에게 물었던 건 뭐냐면 네가 지금 말했을 때처럼 안 됐습니다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안 됐다고 했을 때 여기 위로해 주는 것 같. 그러면 이제 안 됐다고 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왜 제가 안 됐나요? 뭐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 아니. 북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안 됐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는 네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뭐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쓴다고 그러잖아. 마음 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때 미안할 때 안 됐습니다라고 한다잖아. 우리나라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냐고. 이제 상대방의 처지가 가엾을 때 쓰는 또 표현이요.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고. 너는 상대방의 처지가 안 됐을 때, 상대방의 처지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말해? 음, 여기 지금 봐봐. 여기 막 밑에 이 사람이 하고 흘려 부딪혔지. 네, 부딪혀가지고 밑에서 그리면 부딪혔지. 네, 떨어졌지. 그러면서 이거 주워주면서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네. 이건 뭐라고 하냐고 이때. 그때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하나? 괜찮아요라고 물어본다던가.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한다던가. 미안합니다라고 하잖아. 네. 선생님은 기범에게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였단 말이야. 지금 이 안 됐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우리말에는 뭐라고 쓰이느냐고 물어봤으면 네가 그걸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깨 부딪히고 뭐 해야 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써요 라고 말하면 되지. 근데 자꾸 막 책을 읽어주고 막 설명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늘 기범이가 대화를 할 때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너에게 물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알맞은 말을 대답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이범이가 책을 찾아서 뭘 얘기하는 건 좋은데 자꾸 책을 그냥 그대로 읽어준단 말이야. 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에 뭐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에 맞춰서 자꾸 대답하려고 하는. 그래서 책을 참고로 하는데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책을 참고로 해서 그 사람이 뭘 질문했나, 뭘 요구했나. 즉, 상대방이 짜장면 주세요라고 했으면 네가 뭘 주면 된다고? 짜장면 상대방이 주세요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뭘 줘야 돼? 짜장면 줘요. 짜장면을 줘야지. 근데 선생님 이 사람이 짜장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여기 탕수육하고 짬뽕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탕수육 짬뽕 주면 짜장면 시킨 사람이 좋아해? 아니요. 안 좋아하지. 그 저 사람이 무슨 메뉴를 시켰나 들어보고 그 메뉴를 맞추어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98쪽 윗부분에 보면 바쁘니? 했더니 응 참기가 좀 바빠서 이만 했더니 바빠서는 바꾸면 우리말로 바꾸면 뭐 바쁘니? 이제 딴 겨를이 없다 참기 어렵다. 뭐라고 하겠냐고. 음, 빨리 그러면 가 빨리 싸 이렇게 말해요. 바쁘니? 했대. 참기가 좀, 너무, 급해서 나 갈게. 이때는 바빠서가 너무 급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네. 나 갈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식의 말로 우리는 할 거란 얘기. 근데 이거를 북한에서는 바빠서라고 말한다.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 쓰이는 말과 우리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유, 안 됐네. 아유, 불쌍하네.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말 쓰긴 해. 근데 북한에서는,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대신에,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다음은 딱히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쭉 살펴보았었는데, 17쪽 보겠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뭐라고 쓴다는 거야? 북한에서는 17쪽이요? 어.
17쪽에 북한에서는 동물을 이제 친구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 응. 우리나라에서는 친구라고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동무란 말을 잘 안 써. 친구. 내 동무야라고 하는 거. 내 친구야라고 한단 말이야. 국가에서는 친구라는 말보다 내 동무야라고 해서 가까운 친구 사이, 가까운 별 사이를 동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한때 이 동무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북한에서는 동무라는 말이 이범동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부를 때 그냥 호칭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무슨 무슨 선생님, 무슨 무슨 사장님, 무슨 무슨 사모님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 호칭을 불러. 그거 지금 북한에서는 그냥 다 누구나 만나면 이기범 동무, 이선배 동무, 이렇게 동무라는 어떤 그런 말로 붙였는데 그때 그 동무는 그냥 누군가를 우리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꼭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존중해야 될 때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 그것처럼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뭐라고 부른다? 동무라고 부르는 것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윗사람을 부를 때는 뭐라고 하는데? 윗사람을 부를 때는 이제 동지, 땡땡 동지. 이범이가 쌤을 불러봐. 북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선배 동지. 그렇지. 유선배 동지. 이렇게 불른다.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했어? 기범 동무. 그렇지. 기범 동무라고 부른다는 거야. 기범 동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무와 친구라는 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9쪽에 보면, 딱 친구는 이제 단짝이라고. 얘 내 딱 친구야. 내 단짝이야. 어때? 기범이는 딱 친구가 있어? 몇 명 있어요. 지금은 없다고 하지 않았나? 뭐, 저학년 때 동무도 있었던 거 아니야? 딴 친구들이? 지금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짝을 짓는 거라고 얘기하고 딱 친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1쪽에는 꿀비가 내려요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꿀비가 내려요라고 나와 있어요. 21쪽에? 26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1쪽. 21쪽. 마이크가 조금 지금 잘 안 들려서요. 여기 돌가위보하고 가위바위보요. 말로는 가위, 바위, 보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돌, 가위, 보 가위보. 순서가 다르고 이 부분은 왜 돌이라고 그런 거야? 네? 이 부분을 왜 돌이라고 불러? 이거를 우리말로는 바위인데 이걸 왜 돌이라고 불러? 그래도 뜻은 같잖아요.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돌가위보, 가위바위보라고 얘기했고 21쪽에 보니까 북한 아이들이 노는 거,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말에는 숨바꼭질이라고 해봤어? 네. 그치? 근데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데? 아바이놀이. 아바이놀이. 근데 숨바꼭질을 하는데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 하는 것을 보고 까막눈 잡기. 까방 잡기. 한쪽 다리를 짚고 외다리로 뛰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 우리말로는 닭싸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릎 싸움. 무릎싸움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넘겨서 자 23쪽에 보니까 이번에 또 뭐에 대해서 덜기하고 빼기에 대해서요. 덜기하고 빼기 무슨 소리인데 둘 다 뜻은 같아요, 일단은. 뭐가 다르냐? 어, 이제 북한에서도 수학은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덜기하고 빼기 다른 점은 북한에서는 덜기라고 부르고 남한에서 뭐 빼기. 빼기라고 부른다는 점만 다르잖아. 의미는 같은데 덜기 빼기 해갖고 이걸 사칙연산이라고 얘기해서 연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북한에서는 덜기라고 부르고 남한에서는 빼기라고 부른다는 거고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이 책의 제목, 아까 선생님 들었던 어린말에 나왔던 얘기도 중요한데 무슨 단어 나왔어? 네? 무슨 단어 나왔냐고 25쪽에 몇 페이지라고요? 잘 안 들려요.
5쪽이요? 아, 25쪽. 네, 폈어요. 깨꼬하다고 까꿍하다요. 깨꼬하다의 뜻은 깨꼬하다는 이제 까꿍이라는 뜻이에요. 깨꼬가 까꿍. 깍꿍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놀아줄 때 까꿍 까꿍 하면 놀잖아. 근데 여기서 북한에서는 뭐라고 했어? 깨꼬. 깨꼬 하면 논다는 거지.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쪽에 보니까 무슨 나라? 꿀비하고 담비. 꿀비와 담비에서 꿀비, 담비에서 어제인가 뭐 비가 내렸었는데 그 비가 이제 현재 농작물 입장에서 식물 입장에서 보면 꿀비라는 거야. 왜 꿀비일까? 왜냐면은 이 땅이 말라 있을 때 이제 비가 오면 참 반가우니까요. 그때 이제 내리는 비를 이제 꿀비라고 말해요, 북한은.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고 있는데 이때 이제 내리는 비는 꼭 우리의 필요한 농업용수나 이런 생활용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생명수 담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쪽에는 에스키모하고 아이스크림. 에스키모, 아이스크림 있어요. 에스키모는 사실은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 에스키모라고 부르지 말고 뭐 다른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쓰임이 그것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것도 남한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수임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렸을 때 화학 선생님이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이 얼음 보숭이라고 해요. 얼음 보숭. 들어봤어? 얼음 보숭이?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스키모도 그렇다고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에서도 옛날에는 아이스크림을 무슨 아이스 케이크 뭐 그렇게 말하던데. 깨끼 그렇게 부르는데 그건 역시 뭐 일본식 발음, 일본식 발음. 아이스 아, 아이스 깨끼 깨끼라고 깨끼 일본식 발음. 자, 그 다음에 넘겨와서 33쪽, 34쪽이요? 33쪽. 매미야 개미하고 개미야 배짱이요. 뭔 말이야? 이제 개미야 배짱이는 이제 우리나라 이소우한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매미야 개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제 우리나라는 배짱인데 북한은 매미라는 것이 다르죠. 뭐가 그 이야기에서 뭐가 달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배짱이 대신에 이제 매미가 등장한 거죠. 같은 이야기지만. 또, 네? 또 읽어보니까 뭐가 달라?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개미와 배짱이에서는 개미가 이제 배짱이를 집 안으로 들여다 줬는데 매미와 개미에서는 이제 개미가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매미가 죽었어요. 어때? 어떤 결말이 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띵가띵가 놀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게 더 좋냐고 어떤 얘기가 더 좋냐고 아까 그 이야기에서 우리나라 이야기가 더 좋은지 아니면 북한의 이야기가 더 좋은지. 제 생각엔 북한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야기는 그래도 슬프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나오지만 남한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큰 후회를 겪게 되지만 겨우 살려보내잖아요. 음. 그래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제 뜻이 좀 더 북한은 강한 것 같으니까. 자, 그런 점에서 북한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응징을 분명히 한다, 응징. 잘못한 사람은 혼나야 된다, 벌 받아야 된다, 이게 분명하다는 거야.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못했는데도 꼭 나중에 가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그걸 다시 이제 뭐해? 받아줘서 화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더라니.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그 나라의 민족성, 국민성과 관련됐다라고 얘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명백하게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면 그럼 다시 받아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들이 이제 그 각 개개인의 생각도 다르지만 그런 개개인의 생각이 모여 전체적으로 그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도 또 차이가 나는 것같습니다
35쪽. 이제 닭알하고 계란이요. 닭알을 보고 우리는 이제 계란이라고 얘기, 또는 달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닭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37쪽에는 가락지 빵하고 도넛이요. 가락지빵을 도넛을 보고 뭐라고 본다? 가락지빵. 카스테라는 파스텔은 이제 설기빵이요. 딸기빵이라서 그 와이파이라네. 그 뭐라고 그러지? 첫 번째 거 이 그림을 와플? 네, 그럼 뭐라고 불러? 구운 빵 위집. 구운 빵 지짐이라고 해. 구운 빵 지짐. 나중에 햄버거는 고기 겹빵이요. 고기 격빵. 어때? 이름이 잘 지은 것 같아? 아니면 좀 문제가 있 그래도 여기 야채하고 치즈도 들어가 있으니까 야채 치즈 고기 견밥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운 빵, 와플은 구운 빵지짐 말고 벌꿀빵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벌집빵.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말을 살려쓰려고 북한은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북한도 외래어가 있대. 외래어는 뭐야? 외래어는 이제 제 생각에는 외래어는 이제 그룹바하고 원주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와플이라는 말도 쓰고 피자를 삐짜라고 부르기도 해요.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는 외래어는 원래 우리말이 없어. 그 외국에서 그 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그런 건 우리가 외래어.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어 없었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가져다 쓴단 말이야.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외래어. 반면에 우리말이 있어. 근데도 갖다가 쓰는 건 왜 뭐라고 그래? 이거를 책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어, 이걸 제가 영어로요. 응. Sou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아니. 이렇게 책 자체를 보고 뭐라고 그래? 이책 제목이 아니라 책을 보고 뭐라고 그래? 이거 책이요? 영어로 말하면 어, 북. 북이지, 북. 영어로 하면 북, 이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북한에서는 뭐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다시 한 번만 더 말해줄 수 있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러시아나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외래어예요. 그래서 외래어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말에 있는데 없어 갖다 쓰는 거. 외국어는 있는데도 갖다 쓰는 건데, 어쨌든 북한에도 외래어가 있긴 있다 해서 그룹바, 뭐, 운추필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더더욱 많은 외래어가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외래어가 러시아나 중국어 영향, 그들과 더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쪽에 우리말로는 뭐 하늘소하고 당나귀요. 하늘소라 부르는데 남한에서 아니지 북한에서는 하늘소라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당나귀라고 부르고 그래서 당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서로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하늘소가 그 곤충 이름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기 동물들에 대해서도 첫 번째 나온 게 우리 남한에서는 판다래 판다. 북한에서는 참대곰이요. 뭐 남한에서는 거위, 괴산이, 대살이라고 해요. 하마, 물말, 코뿔소, 서우. 이렇게 이제 용어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 어쨌든 기범이가 이제 살아생전에 분명히 통일을 볼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어쨌든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남북한 사이에 사람들 서로 만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가 통해야 서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북한 사람이 오히려 남한의 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거는 이제 정해진 것이 없지만 어쨌든 이 책의 어떤 주장들처럼 남북한 한민족 한계를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긴긴밤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책 긴긴밤이라는 책을 갖고 할 건데 아마 다음 주에 선생님이 다른 그 회의가 좀 중요한 회의가 잡혀갖고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는 시간을 좀 뒤로 늦추거나 아니면 너 혹시 수요일 날 5시에 뭐 시간 있는지 모르지? 뭐 하는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수요일 네. 5시. 수요일 날 5시에 다음 주에는 그 누구야? 이 친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진욱이. 진욱이도 수요일 5시에 한다고 그랬거든? 응, 뭐 스케줄이 네. 좀 수요일 5시 하고 안 그러면 시간을 좀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릴게.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다음 주 긴긴밤이라고 그러지, 긴긴밤. 재밌을 거야. 다음 주에 그치 갖고 할 거야. 네, 수고했습니다.